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글로벌 외환 시장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바로 대한민국 원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거죠. 보통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는 강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대체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 화면이 바로 그 이상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소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오른쪽 원화를 보면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어요. 와, 이거 뭐 이론이랑 현실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따로국밥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미국 연준만 홀로 비둘기파, 그러니까 돈을 풀려고 하는데 유럽, 일본, 호주 같은 다른 주요국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건 뭐 연준이랑 나머지 세계가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표에서 RMP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예전에 경기 살리려고 마구 돈을 풀었던 양적 완화랑은 좀 달라요. 이건 그냥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하지 않게 관리하는 기술적인 조치다.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바로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원화 약세 뒤에는 한국 경제만이 가진 아주 특수한 압박 요인들이 숨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해서 원화가 약해진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원화 가치를 더 세게 진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 8.1%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6년 정부 예산 증가율이에요. 무려 8.1%나 늘렸다는 건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근데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늘어난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 주로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거의 20% 가까이 늘렸고요. 인공지능, 바이오, 국방 같은 첨단 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뭐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바로 이게 그 대가입니다. 미래 성장도 좋지만 당장 나라빚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빠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원화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시장에 숨어있던 다른 불안 요인들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겠죠. 분석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몇 가지 숨은 단서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감입니다. 요즘 AI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일단 피하고 봅니다. 그리고는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게 되죠. 두 번째 단서는 의외로 미국 경제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JOLT, 그러니까 미국 고용보고서를 보니까요.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가 잡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이 삐걱거리면 그 충격은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훨씬 더 크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자발적으로 사표 쓰는 사람, 퇴사율은 뚝 떨어졌고요. 반대로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 해고율은 늘고 있어요. 이건 미국 고용시장이 그냥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올릴 분위기고 한국은 또 돈을 풀려고 하고 거기에 미국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들이 막 뒤엉켜 있는데 과연 원화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요.
당분간 달러원 환율이 1,450원에서 1,490원 사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외환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8일 유럽중앙은행, 19일 일본은행 회의가 연달아 열리는데요. 여기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러와 원화의 운명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원화는요, 돈을 풀려는 미국과 돈을 조이려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돈을 풀려는 한국 정부. 이 복잡한 힘겨루기 한가운데에 끼어서 방향을 잃고 있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세상에서 어쩌면 이렇게 정신없이 널뛰는 환율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익숙해져야 할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아닐까요?